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생활 문화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론가님, 모처럼 좀 황금 휴일이었는데 네.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습니까? 황금 휴일이었는데 3일 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그러시군요. 뭐 일하는 게 노후를 위해서 중요하니까 예.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는 좀 첫 방송이신데 어떠신가요? 그래서 좀 긴장도 되고요. 네. 어쨌든 연휴 끝나고 또 새로운 우리 최승호 변호사님이랑 네. 방송 함께 하니까 오늘 좀 더 에너지 내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졸린 시간이니까 열심히 재밌게 좀 해주십시오. 텐션 업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텐션 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 시간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은 생활, 문화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볼까요? 부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가수가 한 발언 아닐까 싶은데요. 누구시죠? 가수 남진 씨, 최근 데뷔 58년차 가수 나훈아 씨가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으려 한다면서 은퇴를 좀 선언을 했는데요. 나훈아 씨 하면 딱 떠오르는 세기의 라이벌이 있습니다. 바로 데뷔 60년차 영원한 오빠 남진 씨인데요. 은퇴 없이 영원한 현역을 꿈꾼다는 남진의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오빠 부대 원조격이라고 할 수 네. 있는 분이 바로 가수 남진 씨인데요. 1970년대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죠. 그렇죠. 네. 1970년대 하면 라이벌인 나훈아 씨와 그 시대를 양분했을 만큼 두 스타 모두가 슈퍼스타들이었습니다. 네. 1965년에 남진 씨가 데뷔를 했으니까 2024년 이제 정말 60년 차가 네. 되는 가수인데 네. 남진 씨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1945년생이에요. 네. 79살인데도 현역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네. 대한민국 가요계 뭐 대표하는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전설이죠, 전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나훈아 씨 이야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예. 박수 칠 때 떠나겠다. 이 역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에 대해서 남진 씨가 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 은퇴한다는 얘기 아쉬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힘날 때까지 내가 부를 수 있을 때까지 불러보고 싶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 데뷔 60년 맞은 영원한 오빠 남진, 별명처럼 왕성한 현역 가수인데 앞으로 이제 본인 힘날 때가 언제까지인지 뭐 많은 대중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정력제 선전도 하시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너무 어려 보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동안이세요. 더 가실 것 같아요. 네. 100살까지는 가실 것 같거든요. 100세까지요? 네네. 그럼 기네스에 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송혜 선생님이 네. 90세가 좀 넘어서까지 네네. 마이크를 잡으셨기 때문에 그게 기네스 기록에 네. 남았잖아요. 100세까지 노래하신다면 그거야말로 기네스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좀 기대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남진 씨가 지난달에 테크노 장르의 신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좀 이제 신세대 느낌의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장르에도 좀 도전을 하고 있는 게 그 나이에, 그 연세에.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평론가? 배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한 해, 두 해 가다 보면 나이 네. 탓을 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누구는 나이는 숫자다라고 그럼요. 얘기하는 사람이 네. 있냐면 누구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남진 씨는 후자에 해당하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테크노 사운드의 곡을 들어봤어요. 네. 근데 상당히 트로트 하면 약간 촌스럽다라는 네네. 인식이 있잖아요. 네네. 세련된 느낌이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 곡이 의미가 있는 게 안치행 작곡가가 남진 씨에게 선물해 준 곡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이 안치행 작곡가가 남진 씨에게 1985년에 곡을 주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지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약속을 무려 39년 만에 지킨 거라고 합니다. 엄청난 인연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가요계에 좀 전설이 된 지도 한참 된 오래된 가수인 것 같은 남진 네. 씨.
후배들한테 크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만. 안 그래도 바로 내일이죠. 어버이날 공연이 예정이 돼 그렇죠. 있습니다. 네. 디너쇼가 펼쳐지는데요. 네. 한참 후배 가수죠. 트로트 가수 조정민 씨하고 함께 무대를 꾸민다고 하는데 네. 역시나 젊은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젊은 가수분들이랑 이 콜라보하는 무대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조정민 씨에 의하면 워낙 이 남진 씨 감각이 뛰어나고 또 배울 게 너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요계 전설하면 나훈아 씨 뽑을 수 있겠지만 네. 이 은퇴를 바라보는 생각은 서로 다르잖아요. 네. 또 다른 의미에서 남진 씨 역시 가요계 레전드로 꼽히는 분인데 영원한 현역을 꿈꾸는 남진 씨의 현재 진행형 무대 글쎄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100세까지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이루어질지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남진 씨는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나훈아 네. 씨랑 좀 다르게 많이 TV에 출연하고 후배들이랑도 소통도 하고 심사위원도 하시고 이런 네. 부분들 보면서 사실 저는 이제 좀 그래도 자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가수신데 아직 팽팽하세요. 제가 그러니까요. 봤을 때는. 네, 정말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나이로 사실은 좀 느끼기 어려운데 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그 연세에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하나의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네, 나도 네. 저렇게 젊게 살 수 있다라는 네. 어떤 메시지를 주는 대표적인 가수, 네. 대표적인 연예인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시청자분들과 저희 모두 다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 눈치 챙겨 vs 대 친분이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뭔가 서로 엇갈리는 반응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가수 지코가 신곡 스팟 SPOT로 인기몰이 중인 가운데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과 잇따른 챌린지를 하면서 누리꾼들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수 지코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댄스 챌린지예요. 그렇죠. 예, 상당히 짧은 영상 네.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전 곡들 발표할 때도 계속 댄스 챌린지를 했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 피처링으로 함께한 제니 씨를 시작으로 해서 네. 뭐 아일리 또 세븐틴 우즈, 르세라핌, 전소미 씨 등과 함께 지금 댄스 챌린지 네,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 같았으면 댄스 챌린지 역시 멋지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을 텐데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왜죠? 네. 이 하이브와 미니진 대표죠. 어도어 미니진 대표 간의 갈등 상황이죠. 네. 내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 상황이 정말 아무 연관관계 없는 지금 지코 씨의 댄스 챌린지로 불똥이 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요. 일단 뭐 르세라핌이라든지 이제 신인 걸그룹 아일릿과 지금 댄스 챌린지에 함께 나오네요, 하지 않았습니까? 사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날선 반응을 보이는 대중들이 있습니다. 네. 지코가 분위기 먼저 파악했으면 좋겠다. 하이브 인맥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눈치 먼저 챙겨라. 뉴진스도 함께 챌린지 하겠지? 눈치 없이 지금 꼭 챌린지를 올려야 되겠냐? 이런 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지코의 멋진 무대를 기대하고 있는 팬들이 또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코를 응원하고 있는 팬들 같은 경우는 친분이 있는 걸그룹들과 챌린지 찍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 네.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눈치 봐야 하냐, 이런 의견들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코의 이 신곡 스팟 인기가 대단합니다. 뭐 댄스 챌린지가 틱톡을 비롯해서 각종 쇼폼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면서 지코하면 이 트렌드 세터잖아요. 그렇죠. 트렌드 세터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 노래 나왔을 때 아무 노래 챌린지가 사실은 엄청나게 쇼츠나 이제 그렇죠. 뭐 우리 별스타그램에서 상당히 네. 유행을 했었던 아무 것 노래, 같은데. 색빙 뭐 네, 장난 많죠? 아니었죠. 네. 네. 근데 사실은 가수들이 지금 우리 어도어와 어떤 하이브 사이의 어떤 분쟁에 뭐 르세라핌, 아일린, 뭐 뉴진스 어떤 뭐 가수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코가 이렇게 또 같이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지 않은데 부정적이신 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편 어떤 지코가 한 방송에서 블랙핑크 제니와의 어떤 컬래버레이션 한 작업 비하인드를 좀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번 두 사람의 만남이 좀 주목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대중들이 지코와 제니가 친분이 있어? 여기에 일단 놀라신 네. 것 같아요. 네네네. 지코가 이번 앨범 선보인 게 1년 9개월 만에 선보인 네. 거고요. 그리고 벌써 블락비 멤버였잖아요. 그렇죠. 지코가 이 솔로로
데뷔한 게 10주년이라고 합니다. 네. 10주년을 기념해서 낸 앨범인데 이 앨범에 이제 피처링을 제니 씨가 맡으면서 네. 더욱더 많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원래 두 사람이 친분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래도 뮤직비디오 찍으려면 네. 이렇게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처음이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촬영장에서 조금 어색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어색함을 풀려고 지코 씨가 제니한테 이제 장난도 치고 이랬는데 네. 이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뮤직비디오에 그대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두 사람의 모습이 상당히 친근해 보이고 네.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는 모습이 그대로 연출이 됐어요. 근데 네. 뭐 연출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합니다만 이게 네. 편집도 해야 되니까 연출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연출 없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코의 인기에 5월은 지코의 달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음원 올킬에 대형 축제 러브콜이 좀 쇄도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스팟 각종 음원 차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는데요. 네네. 이 흥행 기세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해외로도 인기 이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지난 5일 발표된 유튜브 최신 차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르면 스팟이 글로벌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 1위에 올랐습니다. 네. 뭐 음원 차트를 접수한 지코 씨 이제 페스티벌로 무대를 옮길 상황인데요. 네네. 5월 하면 사실 대학 축제가 많은 시기잖아요. 그럼요. 네. 대학 축제 많이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스팟까지 인기를 끌면서 워낙 히트곡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 페스티벌에서 지코 씨의 모습 볼 수가 있는데 7월 하면 또 기대되는 또 네. 페스티벌이 있죠. 네. 바로 이 여름 하면 떠오르는 페스티벌. 그러니까 이 워터밤이죠. 워터밤에서도 모습 볼 수 있고요. 네. 또 7월에 대만에서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네. 하는데 이 페스티벌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유, 정말 저는 지코의 노래가 그런 축제나 페스티벌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앞으로 귀추가 좀 주목됩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는 훔쳐보지나 마. 좀 자극적인데 누가 왜 무엇을 훔쳐보는 나쁜 행동을 하는 걸까요? 서경덕 교수님, 최근 역사와 매너를 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중국 누리꾼의 악플이 좀 늘어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경덕 교수님이 중국 누리꾼들에 대해 일침을 좀 가한 발언입니다. 훔쳐보지나 마. 평론가님, 이번엔 걸그룹 아이브가 발표한 신곡 해야의 뮤직비디오가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도 돈 없는 비판을 좀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이 뮤직비디오 자체가 지금 상당히 네. 핫합니다. 네,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네티즌들, 우리 대중 같은 네. 경우는 너무 훌륭하게 잘 만들었다. 네. 뮤직비디오의 차원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회수가 이를 입증하고 있어요. 네. 2,550만 뷰를 넘어섰더라고요. 네. 어제 제가 봤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 컨셉 자체가 굉장히 기존의 이 아이들 그룹의 뮤직비디오 컨셉과는 상당히 차원이 네. 다릅니다. 네. 한국 전통 컨셉으로 해서 네. 이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이제 우리 것을 현대식에 화면 나오고 맞게 있네요. 네. 잘 표현했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이브 예쁩니다. 멤버들 저고리를 활용한 의상에 놀이개를 네네네. 착용하면서 K 전통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부채, 승무곡갈 등 이 동양화를 연상케 하는 전통 소품들이 사용됐습니다. 네. 특히나 해를 둘러싸고 있는 호랑이 모습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데 네. 해를 사랑한 호랑이라는 곡 컨셉을 뚜렷하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뮤직비디오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겁니다. 아니 저거 항복이 너무 세련되게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거죠. 칩하고 우리의 뭐야, 저게? 의상인 거죠. 우리의 의상, 우리의 문양, 우리의 문화를 베꼈다라는 거면 베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K-팝 그룹이 중국 문화를 이렇게 네. 홍보해줘서 고맙다. 문화를 도둑맞았는데 어떻게 화를 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습니다. 예. 한국은 고려에서 기원한 나라고 고려는 중국의 속국이다. 역사 왜곡까지 서슴지 않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중국 네티즌들 뮤직비디오에 참여한 작가 SNS까지 네. 찾아가서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네. 문화적 열등감 때문에 중국 문화 훔치지 말라 이런 댓글을 지금 달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아이브 하면 뭐 5세대 대표 걸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새 앨범 신곡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뭐 중국 누리꾼들 이런 아이브의 활동이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죠, 뭐. 그런 어쩔 수 것 없죠. 같습니다. 예. 아, 네. 근데 고려가 중국의 속국이다라는 얘기는 참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고려 거란 전쟁 보시면서 분명히 다른 나라인데. 그래서 중국인들이 또 그런 드라마는 안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중국 누리꾼들 좀 어이없는 지적에 국내 누리꾼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국 누리꾼들 간에 좀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일이 있죠. 일단 뭐 전통 부채라든지 곤방대 이런 소품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중국 거라는 거죠. 중국 네티즌들은 네. 중국 문화 남용했다 이렇게 네.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네. 당연히 우리 네티즌들 화가 날 수밖에 없지만 네. 중요한 건 우리 네티즌들을 넘어서 이걸 본 다른 국가 누리꾼들이 네. 이 주장에 반박하면서 네. 또 설전에 참여를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근데 중국 네티즌들이 이렇게 이 아이브 저격한 것 네.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장원영 씨가 2022년에 프랑스 파리 패션 위크에서 네. 이 봉황 비녀를 꼽고 패션쇼에 참가를 했는데 네. 자신이 착용한 비녀를 소개를 했어요. 네. 한국의 멋을 보여드리고 싶다. 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네. 이때 한 중국의 인플루언서가 봉황 문양이 들어간 비녀 중국 고유의 양식이다. 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네. 한국의 문화 도둑질 흔한 일이지만 공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중국 네티즌들이 지금 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동아시아 문화권은 사실 이런 게 좀 겹쳐요. 저희 우리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까지 해서 그쪽까지 다 문화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은 그 모든 것들 겹쳐지는 것조차 네. 원류는 중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중국이다. 거죠. 예. 그 봉황도 중국이고 용도 중국이고 다 중국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천만 영화 파묘 개봉 당시에도 중국 누리꾼들이 좀 영화 속 특정 장면을 언급하면서 조롱을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 좀 도를 넘어선 지 한참 오래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론 좀 해주시죠. 일단 영화 파묘를 보면 네. 김고은 씨 그리고 최민식 씨, 유해진 네네. 씨 얼굴에 축경을 새긴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네. 그걸 가지고 한국인들 얼굴에 잘 알지도 못하는 네. 한자를 쓴 게 참 우스꽝스럽다. 아. 근데 장면 흐름을 전혀 제대로 인지를 못한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축경이 새겨진 장면을 봤다는 건 도둑 시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그 시기에 중국에서 파묘가 개봉하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개봉을 하지 않았을 아. 뿐만 아니라 베이징 국제영화제에서 몇 회 상영한 게 전부입니다. 아, 그런데 네. 그 이전에 이런 반응이 나왔던 거죠. 네. 사실 이 외에도 뭐 지금 눈물의 여왕이라든지 무빙, 더 글로리 네. 도둑 시청한 작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 이 뭐 K 컨텐츠에 대한 중국인들의 흠집내기, 네. 비난이 지금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나 이번 정부에서나 이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한 번도 항의 메시지가 나온 적이 네. 없어요. 저는 일단 항의 메시지부터 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어떤 불법 다운로드, 불법 시청, 이런 부분들 예전에 우리 또 짝퉁하면 또 중국을 떠올렸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지 네. 않습니까? 사실 중국이 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좀 변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계속 문화랑 연결되면 중국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실 우리 K 컨텐츠가 K-팝, K-드라마, K-무비 모든 네네. 것들이 이 해외에서 조명을 받고 있고 네네. 크게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시아권에서 지금 유일하게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네. 중국이 뭐 대표작을 내놓는다든지 네. 대표적인 노래를 내놓는다든지 이런 일이 지금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러움의 발로에서 시작된 시기 질투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K 컨텐츠가 훌륭하다라는 걸 반증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잘 나오고 있다. 1등을 네. 때려야 된다.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게 너무 심한데 이런 거 좀 제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지금 사실 이게 뭐 개인과 개인의 문제, 어떤 조직과 국가 대 조직의 국가의 문제가 문제죠, 사실은. 예. 아니죠. 예, 맞아요.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실 제재할 수 있는 규칙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확립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그게 있다면 뭔가 이 원칙이라는 게 있을 텐데 네. 원칙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우리 거야라고 네.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우리도 문제인 게 컨텐츠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좋은 컨텐츠 양산해내고 네. 있는 데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이 컨텐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완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컨텐츠가 나오는 만큼 이 컨텐츠들을 네.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 또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작권을 좀 보호하는 그런 장치들이 대부분 이제 각각의 어떤 개별 사건에만 맡겨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뭐 와이포를 통하든 어떻게 해서 국가에서 좀
정부에서 유엔을 통하든 어떤 부분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생활, 문화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주제는 범죄도시4 파죽지세 1000만 영화 예약입니다. 영화 범죄도시4가 지난달 24일 개봉 이후에 무서운 기세로 관객을 모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856만 명 네. 이라고 하는데 평론가님 이 기세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뭐 개봉 첫날만 86만이었어요. 둘째 네. 날 100만 관객이 넘었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왔죠. 네. 개봉 일주일 만에 5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네. 1000만 고지가 가까워진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뭐 범죄도시 하면 네. 첫 번째 시리즈부터 지난 시리즈였죠. 세 번째 네. 시리즈까지 계속 흥행세가 네. 강했던 그런 작품이죠. 맞아요. 첫 번째 시리즈 같은 경우는 청소년 관람 불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688만을 네. 기록했죠.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1000만 고지를 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시리즈부터 세 번째 시리즈까지 네. 3천만 명을 넘어섰어요. 네. 이번에도 사실 범죄도시가 개봉하면서 손익분기점, 보통 개봉할 시기에 네. 논하게 되는 게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시점에 달성되느냐인데 네. 손익분기점 언급 없이 1000만이 또 가능할 것이냐를 묻게 되는 유일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지금 뭐 벌써 856만이니까 이번 주 중에 아마도 1000만 가능성이 굉장히 짙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급사도 엄청난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좀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범죄도시의 어떤 좀 특색이라고 할까요? 재미의 요소가 첫 번째는 장첸, 네. 두 번째는 손석구, 네. 세 번째는 초롱이. 네. 뭐 약간 이런 어떤 캐릭터들마다 상당히 잘 살린 유행하는 캐릭터들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4 보셨어요? 네, 봤죠. 4에도 분명히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장이수? 장이수 네. 씨, 네. 장이수 씨가 아니라 장이수 캐릭터라고 네, 이야기를 네.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박지원 씨. 네, 네. 근데 사실 장이수 캐릭터 때문에 즐겁게 봤다라는 분들도 계시긴 네. 하지만 글쎄요, 유머 코드를 기대하신 분들의 기대치 찾는지는 뭐 네. 개별적으로 다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짝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전작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나름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앞에 시리즈들이 좀 재밌었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사 최고의 흥행 시리즈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리즈별로 이렇게 다 막 1000만이 넘는 경우들 별로 없었으니까 이번이 벌써 4편입니다. 4편의 특징이라면 설명 하나 일단 해주시죠. 이제 액션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범죄 액션 영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격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액션 영화답게 장르적 쾌감을 선사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죠. 특히나 뭐 액션만큼은 자기 복제라는 한계에 갇혀 있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 빌런 중에 한 사람이죠. 백창기. 그러니까 김무열 씨가 연기한 네. 캐릭터입니다. 네. 백창기 같은 경우는 단검 액션을 보이는데 이 단검 액션이 상당히 속도감 있고 또 네. 킬러답게 굉장히 완벽합니다. 멋있죠, 아직까지 멋있죠. 보시지 않은 분들은 멋있었습니다. 눈여겨 보실만 예, 예.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시리즈마다 빌런과 마석도 형사, 맞아요. 그러니까 마동석 씨가 대결하는 장면이 네. 뭐 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결국엔 사실 마석도 형사가 이기게 되는 뻔한 네. 결말을 관객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긴장감이 촘촘하게 형성되느냐가 이 영화 성공의 관건일 텐데요. 네. 이번에는 공간이 비행기 아니라는 굉장히 좁은 공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후의 상황은 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포일러 또 네. 유출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네, 네. 심장 쫄깃해지는 장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서사에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네. 기존의 서사들과는 다르게 네. 이번 편에서는 마석도 형사의 인간적인 면모가 네. 드러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난다는 건 앞으로의 시리즈에 뭔가 이것들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장면들을 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빌런 구도도 3탄과 마찬가지로 2명이 등장을 합니다. 네. 3탄에서 이제 주성철, 리키가 빌런이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백창기와 장동철, 네. 장동철은 이동희 씨가 연기를 네. 했는데
빌런인데 지능형 빌런이라고 네. 볼 수 있죠. 이 두 사람이 빌런을 맡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빌런 구도가 아까도 장첸 또 강혜상 말씀을 하셨지만 장첸 1부의 빌런이었죠. 그리고 네. 두 번째 편에서는 강혜상, 손석구 씨가 연기한 빌런이지 네. 않습니까? 두 빌런이 가지고 있는 존재감에 비해서 네. 빌런의 힘이 3탄부터 굉장히 약해진 약해졌다. 측면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빌런이 한 사람이면 뭔가 절대 악인으로 보이는데 이 빌런 구도가 양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 악인으로서 힘을 받지 못한 게 아닌가. 네네. 빌런의 존재감이 좀 약해졌다는 부분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왜 근데 관객들은 열광을 할까요? 이게 영화가 이거밖에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어떤 경쟁작이 없을 그런 건가요? 아니면 흥행 요인 뭐라고 좀 보시나요? 일단은 네. 이제 뭐 마동석 씨 하면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된 아, 배우라고 네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작품 타이틀을 사실 범죄도시 1, 2, 3, 4가 아니라 마동석의 그렇죠. 범죄도시라고 붙여도 네. 전혀 이상하지 않은 네네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시리즈도 예외 없이 이렇게 관객몰이 흥행하고 있는 건 이 네. 브랜드 확실히 믿고 보는 브랜드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이한 건 네. 사실 1, 2편에 비해서 3편 그리고 4편이 되면서 관객 평점이 4편이 지금 가장 안 좋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봐야 되는 영화쯤 된 것 네. 같아 보이는데 네. 지금 범죄도시 이 상영 점유율이 80%를 넘어요. 네. 그러니까 볼 영화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봐야지라고 네. 생각하기에는 네. 지금 영화 관람료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네.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킬링타임용 무비로 음. 뭔가 내 지갑에서 돈을 지출하기에는 네.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온전히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힘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중요한 건 관객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 일단은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범죄 액션물이잖아요. 네. 관객들의 관심을 끄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권선징악을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네.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 이 권선징악이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기대할 수 없는 어떤 공권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마석도의 핵주먹, 불주먹을 통해서 나쁜 놈을 무조건 쓸어버리는 권선징악 결말에 아직까지는 관객들이 네. 환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네. 악을 처단해주는 마석도 형사의 움직임이 네. 대리만족을 주는 측면이 굉장히 네네. 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초롱이나 또 이제 장이소 같은 씬스틀러의 활약 역시 즐겁게 보시는 관객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극장을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뭐 OTT가 좀 활성화되면서 영화관이 사실 수익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많은 관객분들이 영화관을 잘 안 찾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천만이 나왔다라는 거에서 방금 평론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도 좀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좀 재밌고 속 시원한 영화라서 좀 인기 요인이라는 건데 매년 후속편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네 번째 시리즈까지 왔는데 다음 5편은 내년이 아니라 아쉽게도 좀 내후년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예정되어 있는 회차가 몇 회차까지 혹시 있나요? 8편까지입니다. 아, 8편까지요? 네, 8편까지니까 지금 네. 절반 왔고 나머지 절반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 네네. 상황인데 현재 제작진이 5편 시나리오 작업 중이라고 해요. 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과 관련된 논의는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2022년 이후에 매해 개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범죄도시를 기다리는 뭐 대중들도 있겠지만 지금 3편까지 매해 개봉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피로도가 있는 상황인 것도 네네. 사실입니다. 네. 제작진들은 아무래도 범죄도시가 계속 1000만을 넘고 이렇게 대단한 스코어를 기록하다 보니 네. 당연히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고민을 아마 제작진이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마동석 씨 하면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워낙 인기 있는 배우잖아요. 그렇죠. 마동석 네. 씨의 스케줄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스케줄 조율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5편은 매해 개봉해서 조금 예외 상황이 된 거죠. 네. 5편부터는 뭐 내용이나 스타일이 확 바뀔 거라고 하니까 여전히 할 이야기가 많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범죄도시4 개봉하고 얼마 안 돼서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1000만까지 갈지는 몰랐는데 상당히 좀 재밌게는 봤어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이게 사실 방금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이때쯤이 왜냐면 후속편이 잘 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떨어지겠다. 네. 요번엔 떨어지게 되는데 갑자기 제 예상과 다르게 너무 네. 이제 또 천만적으로 가니까 상당히 또 5편, 6편, 7편은 어떻게 될까 좀 기대가 되는데 이 트리플 천만 한국 영화 최초의 트리플 천만이지 않습니까? 이제 가능성이 커졌죠. 이거 좀 네. 의미 좀 부여 좀 해주시죠. 일단 네. 저는 뭐 마동석 씨의 뚝심은 대단하다라고 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 한국 영화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리즈물 제작에 좀 네.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시리즈물을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1, 2편 성공 여부를 보고 3편 갈까 이렇게 결정을 네. 하는데 이미 8편까지 가겠다라고 목소리를 이전에 그러니까요. 냈잖아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뭐 사실 그 이전의 시리즈물 하면 이순신 장군 시리즈물 아시죠? 네, 알죠. 명량, 한산, 노량. 노량, 네. 10년에 걸쳐서 이 시리즈물이 완성이 됐고 네. 그보다 더 앞선 시기를 간다면 1980년대에 전영록 씨가 주연을 한 도라이 시리즈가 있었어요. 네. 네 편이 나왔는데 네네. 그중에 세 편을 전영록 씨가 주연을 맡았고 네. 나머지 한 편은 최재성 씨가 주연을 맡았고 네네. 그 이후에 딱히 시리즈물이라고 할 만한 영화들이 네. 없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8편까지 나온다는 건 상당한 뭐 이례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네. 있고 영화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행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지금 4편을 보신 관객분들 평점이 낮은 데는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앞으로 좀 보완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본다면 네. 액션 영화다 보니까 액션은 상당히 디테일해요. 정교한데 네. 서사는 지금 정교하지가 않습니다. 네. 성글게 짜인 서사라는 네. 느낌을 받으면서 저는 영화를 봤거든요. 음. 1편이 사실 굉장히 탄탄했어요. 그렇죠. 서사가. 예. 그 이후에 느와르 장르가 거쳐지면서 그 자리를 코믹이 네. 많이 차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영화의 무게감이 가벼워지면서 네. 굉장히 서사에 뭔가 구멍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음. 느낌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것도 서사와 관련된 문제지만 네. 예상 가능한 대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관객들이 예상하는 데서 조금의 반전도 허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영화가 입체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액션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평면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믹하면 사실 코미디의 어떤 스타일이 계속해서 똑같다라는 건 나중에 네네. 웃음의 진폭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건 역시 지금 자기 복제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앞으로 5편부터는 이 자기 복제의 진부함에서 네. 어느 정도 벗어나야만 지금 본 영화 관객들이 다시 또 5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극장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미디 부분도 약간 진부하게 좀 비슷한 것 같고 서사 부분이 가장 좀 점점 약해지는 것 같다라고 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거 좀 보완해서 5편, 6편, 7편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범죄도시4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좀 글로벌 시장에서도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글로벌 박스오피스 삼켰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단 2월에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네. 먼저 공개가 됐는데 네. 이때 당시 영화를 관람했던 북미 평단의 좋은 반응에 네. 힘입어서 네. 미국 내 흥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평을 받은 뒤에 역대 시리즈 가운데 최대 규모인 164개국에 선판매되기도 했는데요. 이 한 글로벌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24일을 포함해서 이제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대만, 베트남 이렇게 6개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무려 우리 돈으로 34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네. 이 영화가 이 할리우드 스타 젠다이아가 주연을 한 이 챌린저스 그리고 초대형 블록버스터죠. 고질라, 엑스콩, 뉴 엠파이어 이 모든 걸 제치고 전 세계 흥행 순위 이야.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수익 1억 달러 영화 등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네. 그동안 수익 1억 달러를 낸 우리 영화들 살펴보면 네. 기생충, 명량, 극한직업, 신과 함께 재화벌, 범죄도시 2가 포함이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이번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 뭐 농후하지 않나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엄청난 영화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 목소리 있습니다. 스크린 독과점 관련된 문제인데 네. 너무 이게
이렇게 흥행하면 모든 국민들이 사실 보면 좋죠. 한데 스크린 독과점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지금 보시나요? 사실 영화계에서 해도 너무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극장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관객을 끌어들이려 한 결과다. 네. 왜 영화계를 망가뜨리고 있느냐? 영화계에서 이런 지금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상영 점유율이 80%를 넘는다는 건 좀 심각한 일인 네.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지금 아까 극장 사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죠. 예. OTT 관련해서. 예. 극장 사정도 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렇죠. 것이 네. 2020년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사실 몇 년 동안 극장이 거의 셧다운 상태였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범죄도시 2가 개봉하면서 네. 극장에 조금 숨통이 트인 상태고 네. 아직까지도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황으로 돌아간 상황은 아니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극장도 극장 수익을 생각해서는 네. 뭐 많은 관객들이 찾는 영화를 개봉관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입장인 건 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범죄도시 보신 관객들은 이 작품을 보고 다른 작품을 보려고 하는데 작품 선택권 지금 침해받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저예산 영화나 조금 다른 영화들이 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픽스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는 하이브 아닌 BTS를 지지하는 아미들입니다. 하이브와 미니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갈등이 BTS 음해로까지 좀 불똥이 튀자 팬클럽 아미가 단체 행동에 나섰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저도 아미입니다. 네, 그러세요? 네. 물론 진성 아미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BTS를 둘러싼 음원 사재기 의혹을 좀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관련 기관으로 좀 이관돼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일단 이 음원 사재기 의혹이 2017년 1월에 발생한 공갈 협박 사건 판결문이 공개가 되면서 네. 불거진 건데요. 네. 지금 이 판결문이 공개가 되면서 방탄소년단 BTS에게 네. 수여한 문체부 장관 표창을 취소해달라는 추가 네. 민원이 접수가 된 겁니다. 네. 이 문체부는 이 같은 민원 2월에 이제 문체부 산하 기관이 있죠.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이관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BTS가 2018년에 훈장을 받았어요. 네.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5등급 화관문화 훈장을 수혼했는데 네. 이것도 취소해야 한다. 이런 네.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BTS를 둘러싼 음원 사재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서 지금 이 서운 취소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이런 네. 입장인데요. 문체부 해당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 문체부가 어쨌든 BTS 음원 사재기 의혹 관련해서 좀 조사에 나서자마자 이제 해외 아미가 SNS에서 항의 캠페인을 좀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한민국 어쨌든 BTS에 사과하라라는 문구의 해시태그가 K-팝 분야 급상승 키워드로 떠오르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최근 문체부가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네.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예. 이런 글들이 지금 SNS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예. 상황입니다. 계속 항의성 글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한편은 대한민국 당신들은 BTS를 가질 자격이 없다. 네. 당신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이유의 90%는 BTS 덕분인데 네. 너희는 정말 배은망덕한 XX 여기는 이제 비속어 영어를 네. 썼더라고요. 네. 이 글이 19만 회 이상 조회가 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BTS의 인기가 뭐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겠죠. 일부 팬들은 좀 소속사 하이브의 근조화안을 좀 보내기도 했는데요. 분노가 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조 화안에 적힌 글귀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 방탄의 탈하이브 기원한다, 쉴 새 네. 없는 오너 리스크, 개국공신 루머 방치 이런 네.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네. 또 재계약에 반대한다는 글귀를 담은 네. 이 화면 재생하는 것 요즘 트럭 시위로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트럭 시위를 하기도 했고요. 또 한 팬들은 이 한 신문사에 전면 광고를 내서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 박지원 대표는 BTS를 방탄마귀로 내세우는 언론 플레이 중지하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음원 사재기 의혹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와 연루됐다 이런 네. 또 의혹까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이브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팬들은 지금 관련해서 이 지금 하이브가 1차 고소장을 경찰이 접수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 대처가 너무 늦지 않았냐라는 게 팬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뿔난 팬들 어떻게 진정시킬 건지 하이브가 이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하이브 바쁩니다. 그만큼 회사가 커졌다는 얘기겠죠. 이 가운데 좀 컴백을 앞둔 RM을 향해서 좀 누리꾼들의 음원 사재기 해명 요구를 좀 쇄도하고 있는데 좀 많이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RM 어떻게? 일단 RM이 24일 날 네. 솔로 2집 신보를 냅니다. Right 네. Place, Wrong Person이라는 네. 음반을 내는 건데요. 네. 이번 앨범 지금 RM이 군복무 중이잖아요. 네. 군복무 이전에 사실 군복무를 할 때 팬들이 보고 싶어 하고 또 음악을 듣고 싶어 할 그쵸. 것이기 때문에 미리 네. 준비를 해놓고 네. 군복무를 간 겁니다. 네. 발매를 앞두고 BTS 공식 계정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컨셉 포토들이 업로드가 됐고요. 네. 또 RM 역시 개인 계정을 통해서 비하인드 컷들을 올리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여기에 이제 누리꾼들이 각종 의혹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해명해야 되지 않느냐. RM에게 지금 이렇게 해명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RM 하면 그동안 각종 이슈에 대한 소신 발언을 계속했던 그렇죠. 멤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팬들의 응원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소속사 차원에서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군복무 중인데 이 군복무 중인 멤버에게까지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건 도가 지나치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활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복무 이전에 예정돼 있던 거잖아요. 이 앨범 발매를 앞두고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뭐 포털을 올린다든지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절차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아직까지 이게 의혹인 거지 사실로 판명된 건 아니잖아요. 이걸 지금 BTS 멤버인 RM에게 해명하라는 건 조금 억지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상황에서 좀 하이브를 구세할 구세주는 결국은 BTS다라는 말이 있는데 BTS 멤버들 그다음에 리더 RM을 필두로 해서 좀 순차적인 활동이 예정되어 있죠. 네, 그렇죠. BTS는 어쨌든 지금까지 군입대 때문에 어쨌든 계속 미뤄졌는데 내년 후반쯤이면 또 완전체도 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하이브 제국을 일으킨 주인공인 BTS 하이브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민희진 대표와 지금 하이브의 갈등 상황 계속해서 이제 한 달쯤 지나면 또 주총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또 뭔가 크게 보도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어쨌든 하이브의 하이브가 만들어진 초석을 다진 건 사실 BTS잖아요. 그럼요. 예, 예. BTS 멤버들의 완전체 이제 다음 달이면 진이 또 네. 군대 제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순차적으로 제대를 해서 내년 6월이면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또 기대를 하는 건 아마도 2026년이면 월드 투어가 시작될 것으로 네. 보여요. 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이때 뭐 하이브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45% 정도 될 네.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이브의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네. 정리하고 환기시킬 수 있는 나름 이제 하이브의 구세주라고 표현을 제가 미리 하겠습니다. 네.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팀은 BTS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성 걸그룹들은 조금 어려운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네. 사실 하이브 하면 BTS가 떠올랐고 BTS가 군대 가면서 그 자리를 메꿨던 게 네. 민희진 대표가 만든 걸그룹이 있죠. 네. 뉴진스였어요. 네. 그런데 뉴진스가 이제 5월 24일부터 활동을 네. 시작하기 때문에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노이즈가 발생할지 아니면 또 뉴진스가 세계 속의 걸그룹인 만큼 그 위상을 다시 한번 또 알리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뭔가 노이즈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대를 걸 수 있는 뭐 그룹이라고 한다면 하이브를 책임지는 여러 아티스트들이 있지만 네. 대표적으로 BTS 빼놓을 수가 네. 없죠.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보면 BTS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제기가 되니까 팬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네. 활동을 하면 얼마나 많은 팬들이 응원을 하겠습니까? 네, 네. 결국은 BTS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뉴스픽스 마치고요. 세 번째 뉴스픽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마지막 주제는 예술, 체육, 병역 특례 재검토, 전면 재검토한다입니다. 채용 예술 병역 특례 제도가 폐지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들려주시죠. 병무청장이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요. 도입 당시와 비교해 봤을 때 시대 환경, 국민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BTS 멤버들이 모두 군대 간 것이 이제 공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병무청은 그래서 올해 안에 개선 방안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 BTS 그다음에 이제 축구 선수 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평론가님은 이 예술 체육계의 병역 특례 제도 또 이제 다른 과학기술 분야도 있고 뭐 여러 분야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있을 때
어떠셨나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시대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시대에는 네, 그리고 없다. 사실 BTS 관련해서도 네. 정치권에서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도 공정성 차원에서 BTS 군대 가야 된다고 계속 저는 방송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뭐 이 제도가 지금 73년에 만들어진 제도예요. 네. 무려 반세기가 지난 제도가 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건 네. 이 정말 뭔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네. 법을 만들고 있는 국회가 그만큼 더디 움직이고 있다라는 또 방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사고방식에 또 지금 병역 자원을 봤을 때 이 네. 제도는 더 이상 유효한 제도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이 채용예술인 병역특례제도가 도입된 배경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게 73년에 제가 생겼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1971년에 네.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씨가 네. 미국에서 주최가 됐던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했습니다. 국위선양이죠. 예. 네, 예. 근데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에 들어오면 바로 군대에 가야 됐기 때문에 해외에서 네. 10년 정도 체류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1973년에 박정희 정부가 채용예술 병역 특례 제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 지금은 뭐 K 컨텐츠 전 세계인들이 좋아할 정도의 위상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저개발 국가였잖아요. 네네. 국가 위상을 알릴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몇 안 네. 되는 방법이 국제대회 우승이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한 겁니다. 네네. 저희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많은 문화, 체육, 예술 쪽에서는 상을 너무 많이 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폐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강동석 씨 생각하면 지금 임윤찬 군은 진짜 그럼 병역 특례 받아야 되겠네요. 만약에 병역 특례 논리면. 대상이 됐죠. 네, 우승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뭐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미 우승을 했잖아요. 병역 특례 아, 대상인 거죠. 조성진 네. 씨나. 네, 대단하네요. 국제대회에 좀 급을 매기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을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당시엔 좀 국제대회에서 메달 따는 게 국위선양,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위선양이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좀 이런 혜택을 주는 시기는 좀 지났다. 이런 어떤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아까 동의하셨는데 좀 비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줘 주시죠. 일단 최근 5년 동안 채용예술 병역 특례 받은 사람들 이 복무 현황을 네. 보면 매해 30명 안팎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공정성 문제, 꼼수 특혜 논란 계속 불거지고 있는 네, 문제죠. 특히나 2012년에 영국 이 올림픽 때 축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경기 마치기 4분 전에 네. 김기희 선수가 투입돼서 특혜를 받으면서 4분 전역 이런 논란이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게임 때마다 사실 논란이 불거지는데 그렇죠. 축구팀이나 야구팀들 사실 군 미필자들을 대거 포함을 시키죠.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축구나 또 야구팀이 프로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해요. 네. 다른 나라들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을 네. 하는데 그래서 손쉽게 우승을 하고 병역 특례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도 사실 네. 지금 국제대회, 이름은 국제대회인데 국내 콩쿠르 우승자까지 이걸 국위선양이라고 봐야 하냐 이런 논란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관심을 덜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역 자원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걸 고려하면 현재 체육 예술 이 특례 제도 같은 경우에 현재 수준으로 운영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네, 병역점 말씀도 해주셨고 최근 어쨌든 계속 논란의 중심에선 뭐 전 뉴스픽스에서도 알았습니다. BTS의 병역 면제 여부였는데요. 국위 선양에 대한 기준도 좀 달라졌을까요? 국민들의 시각? 그렇죠. 그러니까 채용요원 같은 경우는 네. 아시안게임 1위를 하거나 뭐 올림픽에서 3위까지 차지를 하면 네. 기초군사 훈련을 받으면 사실상 병역 면제에 해당되는 상황이 네, 되잖아요. 네. 예술요원 같은 경우도 뭐 30개 국제예술대회에서 2위까지 한다든지 네. 5개 국내 경연 1위를 한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이제 대회마다 그레이드가 다르잖아요. 이걸 또 볼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또 논란들이 네.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대중예술인들은 빠져 있어요. 네. 국위선양으로 본다면 BTS만큼 국위선양을 한 대중예술인들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뭐 그런데 또 중요한 건 OECD 회원국 가운데 징병제를 채택한 나라 중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나요? 네.
아, 그럼 미국이나 이런 데도 없어요?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요. 사실 네. 군 복무 상황에서 예외 적용이 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는 좀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생생보물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